건강하소서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밤마다 간절히 바라지만 쉽게 얻지 못하는 것, 바로 꿀잠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서 시계를 보며 이제 3시간 뒤면 또 깨겠지 하고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면제 없이, 약물 없이 단 3주 만에 불면증을 사라지게 만든 비밀이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을 끝낼 수 있는 자연 숙면 회복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잠 못 드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퍼질 수 있게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1. 밤이 무서워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 이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중반 혹은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잤는데 이제는 밤 11시에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이겠지 했지만 이런 날이 반복되면서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면 피로가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날 기분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수면 신호가 끊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면증은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신경 전달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의학적인 신호라는 뜻입니다. 우리 뇌에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복잡한 신경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 호르몬을 통해 잠을 자라는 신호를 보내고 세로토닌 같은 신경 안정 물질을 통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혹은 만성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수면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 즉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수용 과정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수면 스위치가 고장난 것과 같죠.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수면 유지 장애를 겪는 분들은 수면 초반에는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을 반복하다가 결국 각성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뇌가 밤새도록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경계 태세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예민한 경비견처럼 작은 소리나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겪으면 곧바로 수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고장난 스위치를 일시적으로 강제 작동시키는 것일 뿐 근본적인 신경 전달의 불균형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뇌의 수면 신호 시스템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지만 단 하나의 습관으로 수면 리듬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희망의 첫걸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시간 뒤면 또 깬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78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불면증 환자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무려 10년째 불면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며 오늘 밤도 망쳤네 하고 한숨 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자보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복용할수록 몸이 무겁고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아 약에 의존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후에는 좋다는 한약, 값비싼 기능성 베개, 심지어 숙면 마사지까지 받아봤지만 잠시뿐 할머니의 수면 패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을 전쟁처럼 보냈고 피로가 쌓여 낮에도 무기력하고 우울함을 느끼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와의 상담 후 할머니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뇌는 밤과 낮을 구분하는 수면 리듬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뇌의 시계가 고장났으니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할머니를 바꾼 것은 놀랍게도 규칙적인 아침 햇볕 쬐기라는 단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각 오전 7시 30분에 일어나 15분간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잤어도 비가 와도 이 습관만은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왜 할머니의 잠을 되찾아 주었을까요? 우리 뇌는 아침 햇볕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지금은 낮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습니다. 이 빛 신호는 밤에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대신 낮 동안 활동을 돕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일정한 패턴을 만들면서 뇌는 다시 밤 10시쯤부터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3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6주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을 통으로 주무실 수 있게 되었죠.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수면 리듬 회복의 시작이 잠자리 환경이나 약물이 아니라 바로 뇌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뜻밖의 요인, 바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공기의 질이 당신의 잠을 흔듭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처럼 수면 리듬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밤마다 목이 마르거나 코가 막혀서 잠에서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깊이 못 자는 건 코골이나 구강, 호흡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코와 목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만 박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면증의 절반은 코와 목이 아니라 공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호흡하는 침실, 공기의 질이 수면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8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공간의 공기를 마십니다. 만약 이 공기 속에 우리 호흡기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가득하다면 우리 뇌는 밤새도록 미세한 경보를 받게 됩니다. 침실 공기 속에는 다양한 수면 방해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진먼지 진드기와 미세먼지입니다. 침구류와 베개 커버에는 진먼지 진드기의 사체와 배설물,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미세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것들을 흡입하게 되면 코와 목점막이 붓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호흡이 불안정해집니다.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뇌는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둘째, 곰팡이 포자와 세균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침실이나 에어컨 필터에는 곰팡이 포자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 포자들 역시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켜 기침이나 가래를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베개 주변 공기 속의 오염 물질들이 우리의 호흡을 방해하고 그 결과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을 흔드는 구조인 것입니다. 아무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도 호흡이 불편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실천 가능한 침실 공기 정화 루틴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환기, 잠에서 깨자마자 침실 창문을 5분 이상 열어 밤새 우리가 내뿜은 이산화탄소와 오염 물질을 배출하세요. 주 1회 침구 청소, 이불과 베개 커버는 주 1회 이상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살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 청결 유지, 가습기는 침실의 습도를 조절해주지만 필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매일 물통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단순히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안정되고 뇌가 숙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코를 통해 뇌로 전달되어 신경 안정 효과를 주는 천연 향기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한 줌의 자연이 마음을 달랜다. 침실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뇌에 직접적으로 평온함의 신호를 보내줄 차례입니다. 뇌의 수면 스위치를 고치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향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추차, 라벤더, 캐모마일 차 등을 마시면 왜 마음이 편안해지고 졸음이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단순한 심리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박 원장의 실제 실험을 통해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놀랍습니다. 향이 코를 거쳐 뇌로 들어가면 신경 안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로 흡입된 향기 분자는 곧바로 후각신경을 통해 우리 뇌의 변연계로 전달됩니다. 변연계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라벤더, 캐모마일과 같은 특정 천연향은 뇌의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바는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흥분을 억제하는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즉, 천연향기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 스스로 진정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향기의 과학적 수면 메커니즘입니다. 인공적인 향이 아닌 자연에서 온 향은 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면 유도와 진정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향기 수면법은 무엇일까요? 라벤더 오일 활용, 취침 전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을 베개, 커버 모서리나 손목에 살짝 바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캐모마일 또는 대추차,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캐모마일 차나 대추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자연스러운 이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세요. 아로마 디퓨저 활용, 침실에 아로마 디퓨저를 놓아두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천연 에센셜 오일 샌다루드, 베르가못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한 줌의 자연이 주는 평온함은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향기 치료의 궁극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피톤치드가 수면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나무가 내뿜는 수면 신호, 피톤치드. 여러분은 깊은 산속이나 숲에 갔을 때 유난히 머리가 맑아지고 심신이 편안해지면서 노곤한 졸음이 몰려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나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천연 물질, 피톤치드 덕분입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을 뜻하는 파이톤과 살균력을 뜻하는 시드의 합성어로 우리 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톤치드가 수면에 미치는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피톤치드는 코를 통해 흡입되면 우리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 심장이 안정되고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계가 진정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이행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피톤치드는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켜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 즉 델타파가 나타나는 것을 돕습니다. 즉, 숲속의 나무들은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수면 신호를 내뿜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피톤치드의 보고 중 하나가 바로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천연수면 보조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숲에 갈 수는 없으니 이 피톤치드의 힘을 집 안으로 들여와야 합니다. 집에서 피톤치드를 활용하는 간단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백 블록 또는 큐브 활용. 작은 편백나무 블록이나 큐브를 망에 담아 베개 옆이나 머리맡에 놓아두세요. 잠들기 전 블록을 손으로 만지거나 코에 대고 심호흡을 하면 향이 뇌로 전달되어 즉각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편백수 또는 오일 분사. 편백수 즉 피톤치드 워터를 침실 전체에 가볍게 분사하거나 편백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넣어 사용하세요. 침구류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의 활동을 억제하고 공기를 상쾌하게 만드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나무 소재 가구 활용, 가능하다면 침실의 가구를 플라스틱이나 금속 대신 원목 특히 편백 소재로 바꾸는 것도 장기적으로 피톤치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피톤치드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을 조절하여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침실 공기 정화와 향기 요법을 넘어 피톤치드까지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수면 회복 프로젝트는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모든 루틴을 3주간 실천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며 여러분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6. 수면제를 버린 사람들. 이제 우리는 불면증의 진짜 원인과 약물 없이 수면을 회복하는 자연의 지혜를 모두 배웠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햇볕, 깨끗한 침실 공기, 천연 아로마, 그리고 피톤치드까지. 이 네 가지 요소를 결합한 자연 수면 루틴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참가자들이 수면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던 횟수는 평균적으로 50% 이상 감소했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잔 것이 아니라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면서 낮 동안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만성적인 우울감과 불안감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 상쾌해졌다는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제보다 강한 것은 바로 몸이 기억하는 평온함입니다. 우리 몸은 본래 수면과 휴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이 시스템이 외부의 스트레스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고장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신호를 통해 이 시스템을 다시 조율해주면 몸은 가장 건강했던 시절이 평온함을 기억해내고 스스로 잠을 되찾아갑니다. 잠 못 드는 밤은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불면증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며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부터 단 3주만 이 자연 수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햇볕 쬐기 15분, 침실 환기, 그리고 취침 전 라벤더나 편백향을 맡으며 명상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하루는 모두 밤의 숙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꿀잠을 선물합시다. 오늘 저희 건강하소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면 회복 여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꿀잠 도전 다짐이나 성공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